네, 어제 두 가지 문제를 드렸었습니다. 분류를 다루는 문제,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는 문제 두 가지를 드렸고요. 가장 대표적인 분류가 이진 분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래스가 두 개인 예측을 하는 게 이진 분류고요. 저희가 뭐 생선, 물고기 세트 가지고 한 걸로 예를 들자면 물고기 종류가 두 가지만 있는 거죠. 도미와 빙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만 있어서 그 둘 중에 어떤 물고기 종류냐라고 하는 거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가 이진분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제가 예제로 드렸던 거는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 데이터고요. 사이클런에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서 멜리그넌트, 진짜 암이냐, 그리고 비나인, 악성 종양이 아닌 단순하게 제거로만 가능한 그런 혹 같은 그런 종양이냐를 분류하는 이진분류 문제고요. 그 이진분류를 세 가지 알고리즘, K에 가장 가까운 이웃의 예측값들 중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KNN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선형회기식을 그 확률을 계산하는 로지스틱 함수에 넣어서 확률을 계산해서 분류를 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사용해서 선형회기식을 찾고 찾아진 선형회기 방정식을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함수에 넣어서 그 분류를 하는 분류 확률을 계산하는 SGD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 비교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다중 클래스 분류. 우리가 분류하려고 하는 클래스가 두 개가 보다 더 많은 세 개 이상의 클래스를 갖는 그런 분류 문제를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제셋이 붓꽃의 품종을 분류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붓꽃은 품종이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이 있어가지고요. 세 가지 품종을 분류하는 문제로 우리가 이걸 해보자라고 했었고요. 여기서도 그 머신러닝 모델은 위쪽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은 세 가지 그 문제들을 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우선 임포트 문장을 먼저 만들게요. 여러 가지 필요한 함수들이나 혹은 그 클래스 이름들 같은 것, 모듈 이름들을 임포트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러립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러립, 그 다음부터는 사이클런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사이클런의 함수들 혹은 클래스 이름들, 머신러닝에 필요한 것들을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모듈 이름부터 먼저 쓰면은요, 사이클런의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이 모듈에서부터 from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모듈에서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임포트 하시면 되냐면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에는 load breast cancer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아이리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load 아이리스, 이렇게 해서 이진 분류 문제 데이터셋을 로드하시면 되고요. 아이리스 세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데이터셋 로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로드를 하셨으면 트레인 테스트로 분리를 해야 되겠죠.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그 모듈 안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케일러 사용할까요? 훈련시키기 전에 전처리하기 위해서 사이클런,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모듈이죠. 전처리 모듈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있습니다. 이거 연구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 KNN, 로지스틱 리그레션, SGD 이런 것들을 임포트를 하도록 할게요. 사이클런 패키지에 KNN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네이버스 모듈에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와 리그레서가 있죠. 우리는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전부 다 선형 모델들입니다. 선형 회귀 방정식을 찾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리니어 모델에서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리그레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클래스가 회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선형 회귀식을 로지스틱 함수에 넣어서 분류 확률을 계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분류를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SGD 클래시파이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분류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가 있고 회귀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GD 뒤쪽에 리그레서라고 붙을 수도 있고요. 클래시파이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이용한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란 뜻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사이클런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그 모듈 안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이제 만들고 훈련시키고 평가를 내려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점수들이 필요하죠. 그 점수들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모듈에 있죠. 매트릭스가 평가 지표란 뜻입니다. 분류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평가 점수는 accuracy score, 정확도죠, 정확도. accuracy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도가 분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평가 지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를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디에서 몇 개가 맞았고 어디에서 몇 개가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출력을 해보면 분류 리포트를 출력해보면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를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진 않았던 건데 오늘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플롯 RC 커브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분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분류에서 분류 문제의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를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ROC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개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임포트들을 우선 실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진 분류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셋을 먼저 준비를 할게요. 셋 준비. 그냥 간단하게 캔서라고만 하겠습니다. 캔서라고 하고요.
아까 함수 이름이 load, breast cancer였었죠. 아규먼트는 뭐 return xy 따로 리턴하겠다. 그냥 false로 놔둬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 사용하지 않겠다. 그냥 기본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고요. 사이클런의 모든 로드 함수와 마찬가지로 얘는 번치라고 하는 타입을 주게 되고요. 번치라고 하는 타입은 파이썬의 그 딕셔너리하고 비슷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는 이렇게 해보시면 키 이름들이 나오죠. 데이터 모듈, 디스크립션, 피처 네임, 파일 네임, 프레임, 타겟 네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데이터는 특성들을 저장하고 있는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타겟. 그러니까 이게 레이블입니다. 암이냐, 암이 아니냐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타겟. 그 다음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피처 네임. 피처 네임은 각 그 컬럼들의 이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들. 그 다음에 타겟 네임. 이거는 뭐냐면 그 타겟에 0, 1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0이 뭐고 1이 뭐냐라고 하는 그걸 알려주는 게 타겟 네임즈예요. 타겟 네임즈. 이런 정도가 중요하고요. 디스크립션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요거 선택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아마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고 위스콘신 대학에서 실제로 진단한 데이터셋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위스콘신 대학 의대에서 그 유방암 환자들을 그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조직 검사 결과가 전체 569개, 즉 그 환자 569명으로부터 조직 검사 결과를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어트리뷰트 속성이죠. 속성이 몇 개가 있냐면 30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30개가 숫자 타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지금 모든 이 30개를 다 알려주고 있지는 않네요. 그죠? 뭐 레이디어스라고 하는 게 있고 텍스처라고 하는 게 있고 페리미터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에리어라고 하는 게 있다 등등등 이런 정보들이 있네요. 이런 정보들이 있고 레이디어스 반지름이란 뜻이죠. 반지름. 그러니까 조직을 이렇게 띄어냈어요. 조직을 띄어냈으면 그 완전히 동그란 그런 그 조직은 아니겠지만 대략 뭐 이렇게 해서 그 원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조직이 포함되는 그런 원을 그려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반지름 측정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얘기일 거예요. 아마도. 텍스처는 질감이란 뜻인데 뭐 사진으로 이걸 봤을 때 뭐 회색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진한 게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은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페리미터라고 하는 거는 단어 자체가 둘레의 길이란 뜻이잖아요. 둘레의 길이란 뜻이고 에리어는 넓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스무드니스는 얼마나 부드러우냐 뭐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등등등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런 정보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멜리그넌트와 비나인이 있다. 사전 찾아보시면 멜리그넌트는 나쁘다란 뜻이고요. 비나인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인데 멜리그넌트가 실제 암이란 뜻이에요. 실제 암이란 뜻이고 비나인은 단순 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이 아닌 거죠. 암이 아니어서 치료하기 쉬운 뭐 그런 종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30개의 변수 이름들 다 나와 있네요. 그죠? 그 30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통계, 스타티스틱스, 통계 값들 최소값, 최대값만 보여주고 있네요. 최소값, 최대값. 그 30개가 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거냐 뭐 그런 것도 있죠. 아 여기 요 부분 보겠습니다. 멜리그넌트가 212개, 비나인이 357개. 즉 암이 전체 아까 500 몇 개가 있었죠. 569개가 있었죠. 569개. 569개 그 암 진단 데이터들 중에서 212개는 진짜 암으로 판별이 된 거고요. 357개는 단순 종양으로 판별이 된 거예요. 212개가 암입니다. 요거 숫자 2대3 정도죠. 2대3. 그거 잘 봐주시고요. 95년도 데이터니까 되게 옛날 데이터네요. 옛날 데이터고 그리고 얘는 뭐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UC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어딘가 그 머신러닝 학과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나 봐요. 쭉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네, 대충 파악되셨습니까? 데이터 프레임 어떤 건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건지.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어요. 위스콘신 데이터에서 실제로 진단한 진단 데이터고 569개가 있고 그 다음에 30개의 변수들이 있고 30개의 컬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반지름, 뭐 질감,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 면적, 부드러운 정도, 컴팩트네스는 왼쪽에 계산 공식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한 거다. 페리미터가 있고 에리어가 있고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와 면적이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컴팩트네스다. 그렇게 되어 있고 컨케이비티 이거는 그 곡률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꺾여진 정도를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컨케이비티라고 하면 어떤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함수들이 이렇게 꺾여지는 곡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꺾여지느냐 급하게 꺾이느냐에 따라서 이 곡률 같은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컨케이비티 3차원 입체 공간에서 보통 컨케이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검사에서도 조직이 이렇게 띄어내면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오목한 부분도 있을 거고 볼록한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측정한 값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자세한 것들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될 거고요. 여기 멜리그넌트 비나인 우리가 분류하려는 게 이거예요. 멜리그넌트와 비나인 그리고 멜리그넌트가 212개 암이 212개 단순 종양이 357개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만들어내야 돼요.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냐면 특성들의 행렬 2차원 배열 꺼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 배열 1차원 배열 이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변수를 x하고 y라고 할 거예요. 특성들의 행렬 2차원 배열을 대문자 x라고 할 거고요. 타겟 저장하고 있는 배열을 y라고 할 거예요. y라고 할 거고 캔서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데이터 이게 2차원 그 다음에 캔서 그래서 타겟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쉐입 보시면 y.shape 아까 디스크립션에서 봤었던 내용이에요. 디스크립션에서 봤었던 내용이 전체 진단 샘플이 몇 개가 있다? 569개가 있다. 그 다음에 특성들은 모두 몇 개가 있다? 30개가 있다. 컬럼이 30개가 있다. 그 다음에 종류는 569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암이냐 암이 아니냐. 그렇게 데이터들 설명에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 본 겁니다. 확인을 해 본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피처 네임 이거는 30개. 30개의 이름들이죠. 30개의 컬럼 이름들.
특성 이름들, 변수 이름들, 특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학에서는 변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컬럼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특성, 변수, 컬럼, 머신러닝에서 다 같은 용어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캔서에서 타겟 네임즈. 멜리그넌트가 먼저 나오죠. 비나인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멜리그넌트가 아마 0일 거예요. 비나인이 아마 1일 겁니다. 요건 한번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출력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출력을 해보시면 되냐면 numpy.unique로 출력을 해보시면 돼요. 무엇을? y를. y가 그 타겟이잖아요. y가 타겟이죠. 그 다음에 return count.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0이 212개, 1이 357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malignant, 진짜 암이 212개, benign, 단순 종양이 357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칭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0이 암인지 1이 암인지를 매칭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왔으면 보통 저렇게 타겟들이 문자열로 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0과 1이라고 하는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0이 무엇인지 1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들을 보시면 그런 설명들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보여드리고 얘들을 확인한 이유가 뭐냐면 0은 malignant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진짜 암이라고 하는 거고 212개가 있다. 그 다음에 타겟에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benign, 단순 종양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단순 종양의 개수는 357개다. 요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성들 간단하게 몇 개만 찍어볼까요? 앞에서 한 5개 정도만 찍어볼까요?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행은 5개 선택하고 컬럼은 전부 다 선택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5개만 출력해도 되게 많죠. 3개만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컬럼이 너무 많아서 그죠? 컬럼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차원 배열 하나예요. 1차원 배열 하나인데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30개. 30개의 숫자들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 그러니까 뭐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반지름 있었고 둘레 길이 있었고 넓이 있었고 등등등 여러 가지들 있었잖아요. 그 30개에 대한 숫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샘플들이 몇 개가 들어있겠다? 569개가 들어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01010밖에 없을 테니까 한 10개 출력해 볼게요. 앞에서 10개를 출력을 했는데 전부 0밖에 없네요. 뭔가 느낌 오세요? 데이터셋이 정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암 데이터, 그다음 뒤쪽은 한번 뒤쪽도 봐야죠. 그러면 뒤에서 10개. 아니군요. 정렬되어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섞여 있네요. 섞여 있습니다. 네. 성경하는 그런 거 없으셨나요? 혹시 지금 잘 들리세요? 집에 계신 분들? 안 들리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줌이 안 된다라는 반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반? 강의자 하나가 좀 안 된다고. 그래요? 저희는 아직 불만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10개만 봐서 제가 정렬되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뒤쪽에서 10개 확인해 봤더니 정렬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저 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샘플링 할 때 중요한 거예요.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나눌 때 순차 그 샘플링은 거의 사용을 안 하긴 하지만 순차 샘플링을 거의 사용 안 하고 보통 랜덤하게 섞어서 뽑아내거나 그다음에 클래스별로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게끔 또 랜덤하게 섞으면서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서 각각의 클래스 안에서 0 안에서 랜덤하게 섞어서 몇 대 몇으로 뽑아내고 1 안에서도 랜덤하게 섞어서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뽑아내니까 뭐 보통 그런 추출 방법, 샘플링 방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래서 순차 추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던 거예요. 확인해 봤던 거고 그래서 뒤쪽 10개를 출력을 해보니까요. 1과 0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데이터들이 정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확인했고 네, 자 이제 데이터까지는 준비가 됐습니다. 데이터까지는 준비가 됐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는 다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트레인하고 테스트, 훈련셋, 테스트셋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과 테스트셋 분리를 할 거고요. 지금 이렇게 클래스가 있는 경우에는 승화 추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stratified sampling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함수만 이용하시면 되니까 xtrain, xtest, ytrain, ytest train, test, split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요. x하고 y를 우리는 분리를 할 거죠. 2차원 배열을 훈련셋과 테스트셋 두 개로 나눌 거고요. 그 다음 1차원 배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 중에서 테스트 사이즈 줘야 되겠죠. 테스트 사이즈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지금 거의 500개가 넘잖아요. 그죠? 한 0.2%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훈련셋으로 80%, 그 다음에 테스트셋으로 20%.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율이 훈련과 테스트의 비율이 8대2 아니면 7.5 대 2.5 아니면 7대 3 이런 정도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정도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stratified. 여기는 뭐라고 주시면 돼요? Y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클래스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클래스들의 비율을 알 수 있는 1차원 비율. 그래서 그 1차원 비율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수업 시간에만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랜덤하게 섞어가지고 샘플링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샘플링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두 개씩 그 맞추고 틀리고 하는 게 한두 개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숫자가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난수 추출 순서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다른 거는 뭐 비율 같은 거는 제대로 맞을 거예요. 비율 같은 거는 제대로 맞을 거고 모양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 train, y shape.
569개였었죠. 569개가 몇 개와 몇 개로 나눠졌냐면 455개하고 114개로 나눠졌어요. 455개와 114개로 나눠졌고 뭐 컬럼 개수가 바뀌는 거는 아니죠. 아니고 이렇게 해서 트레인 테스트까지 분리하는 것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모델들을 선택을 해서 훈련시키고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해보고 그런 작업들만 3개의 모델에 따라서 그런 작업들을 해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잘 되시죠? 어렵지 않죠? 사이클런 쓰다 보면은요, 거의 비슷한 동작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KNN 클래시파이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KNN 모델이라고 할 거고요. 바로 파이프라인 바로 만들게요. 파이프라인. 첫 번째 아규먼트가 스텝스죠. 스텝스는 리스트를 넘기면 된다라고 했고 리스트는 튜플들의 리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튜플들의 리스트. 튜플은 첫 번째는 문자열이에요.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름. 두 번째는 변환기나 혹은 에스티메이터, 즉 그 스케일러 같은 것들이나 혹은 폴리노미얼 피처스 같은 것들을 생성해서 직접 객체를 넣어 주시는 거고요. 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직접 생성해서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생성돼 불러버리면 돼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하고서 굳이 변수 하나 더 만드실 필요 없이 객체를 생성해서 이 자리에다 직접 넣어버리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자바랑 똑같잖아요. new 하고서 생성자 부르는 거를 아규먼트 자리에서 직접 해버리셔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CLF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거는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여기서도 괄호 있어야 돼요. 괄호가 있어야 생성자 호출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모델 생성. 여기까지가 모델 생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모델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모델 훈련은 무슨 메서드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train, 그 다음에 y train 이렇게 넘기시면 이게 모델 훈련 끝난 거예요. 보이시죠? 피팅 메서드는 트레인 세트와 훈련 셋과 훈련 타겟을 스케일러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를 지나가겠죠. 스케일러를 지나가서 스케일이 끝난 데이터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클래시파이어를 지나가면서 KNN 모델이 피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설명 못 드렸던 것 같은데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적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얘가 거리 기반의 함수 그리고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변수가 몇 개가 있냐면 변수가 30개가 있죠. 첫 번째 변수에 뭐뭐 빼기 뭐뭐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에 뭐뭐 빼기 뭐뭐의 제곱 이런 식으로 거리 계산할 때 30개의 제곱을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건데 우리 X 출력한 거 아마 있을 겁니다. 데이터셋을 준비할 때 X 출력해 본 게 있을 텐데요. 단위만 볼게요. 뭐 1.7, 3.0, 8.5, 3.0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10의 1승. 10의 1승이란 얘기는
대략 뭐 17.9란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는 10의 1승인데 여기는 10의 2승이에요. 10의 2승이란 얘기는 소수점 두 자리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122란 뜻이에요. 122.8. 근데 여기는 10의 3승이죠. 그럼 이거는 1000이란 얘기예요. 1000.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10의 0승도 있을 겁니다. 여기 10의 0승도 있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1.0. 어떤 숫자는 1.0밖에 안 되고요. 어떤 숫자는 1000이나 되는 거예요. 1000. 그리고 어떤 숫자는 128. 어떤 거는 뭐 10 혹은 1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들 30개의 숫자가 다들 단위가 다 제각각이고 자릿수가 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계산한다거나 이럴 때 이 숫자들을 그대로 이용을 해버리면 이렇게 단위가 큰 숫자들, 자릿수가 큰 숫자들이 거리 계산할 때 큰 영향을 미쳐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KNN이 정확한 결과를 못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스케일러를 적용을 한 겁니다. 선형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케일러를 적용해 주시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고 해요. 네, 그래서 스케일러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이제 모델을 훈련시켰으니까 예측하고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측하고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훈련셋 예측값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훈련셋 예측값 트레인 프리드라고 할까요? 트레인 프리드. 모델에서 KN은 모델에서 프리딕트를 하시면 되고요. 프리딕트 하시면 되고 X 트레인 이것만 딱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럼 예측값이 나왔을 거예요. 뭐라고 나왔는지 궁금하시면 출력해 보시면 돼요. 01, 01 뭐 이렇게 나왔겠죠. 10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1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종이야. 0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암. 1은 단순종이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0개 중에서 하나만 암이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나머지 9개는 단순 종형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네. 되셨죠? 실제값 눈으로 한번 좀 볼까요? 실제값은 Y 트레인이죠. Y 트레인. 똑같이 10개만 보면 앞에 10개 정확하게 맞췄네요. 그죠? 근데 이게 거의 한 400개 정도 있으니까 또 몇 개 맞출지는 모르죠. 네, 그것도 살펴봐야 돼요. 자, 이렇게 예측값을 찾았으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 보실 거는 뭐냐면 컨퓨전 매트릭스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는 실제값과 예측값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 타겟과 예측 타겟을 주시면 돼요. 실제 타겟은 Xtrain, 그 다음에 예측 타겟은 Train Predict. 네. 자,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정확도가 100%가 아닐 거예요. 정확도가 100%가 아닐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 해석하실 때 네. 자, 가로, 그러니까 행방향이 뭐예요? 행방향이 실제값, 그 다음에 컬럼 방향이 예측값 의미한다고 했어요. 순서대로 0,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1. 근데 0은 뭐라 그랬죠? 멜리그넌트. 우리말로 암. 그 다음에 1은 뭐라 그랬어요? 비나인. 이거는 단순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실제로 암인 거는 몇 개가 있을까요? 실제로 암인 거는 몇 개?
실제로 암인 거는 몇 개? 161개 더하기 실제 암인 거. 실제로 암인 거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161 더하기 9. 170개예요. 170개. 그 다음에 실제로 암이 아닌 거. 암이 아닌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3 더하기 282, 285개. 285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 전체에다 더하면 161, 9, 3, 282 요거를 다 더하면 몇 개가 되냐? 몇 개가 될까요? 아까 우리 트레인 테스트 455였죠. 455. 여기서 요거 하고 넘어갈까요? 위쪽 Y 트레인, Y 테스트가 있었는데 이거 출력해보고 넘어갈게요. 무엇을 출력하고 넘어가냐면 numpy.unique Y 트레인의 numpy.unique 그리고 return count true. 그다음에 print numpy.unique 이번에는 Y 테스트 return count true. 자, 위쪽은 훈련셋이고요. 위쪽 train 타겟. 그다음에 아래쪽은 테스트 타겟을 의미를 합니다. 테스트 타겟을 의미를 하고요. 훈련 세트에 0이 170개, 1이 28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0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암. 0은 암이에요. 암. 그 다음에 1은 뭐다? 단순종이야. 단순종이야. 훈련셋에 이렇게 있는 거고 테스트 세대는 암이 42개가 있고요. 암이 아닌 게 72개가 있어요. 실제로 진단 조직 검사 했을 때 암이 아닌 게 더 많았던 거죠. 전체적으로. 훈련셋이든 테스트 셋이든. 아시겠죠? 그렇죠? 네. 요거 글씨가 좀 엉망이긴 하지만 요거 남겨두고 갈게요. 네. 컨퓨전 매트릭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냐? 요렇게 그려 보셔야 돼. 요렇게 그리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행 쪽은 뭐냐면 실제값. 컬럼 쪽은 예측값이에요. 예측값. 그리고 행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위쪽이 0, 아래쪽이 1. 마찬가지로 컬럼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가 0, 여기가 1. 그럼 0이라고 하는 게 암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암인 녀석은 이렇게 170개. 아까 numpy.unique로 개수 세보니까 170개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암이 아닌 게 285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자, 정확도 어떻게 계산돼요? 훈련 세트의 전체 샘플은 이거 다 더하면 되죠. 훈련 세트에는 161개 더하기 9개 더하기 3개 더하기 282개. 아까 455개였나요? 그죠? 그죠? 이게 전체 훈련 세트고 그 중에서 정답을 맞춘 거는 0을 0이라고 예측하고 1을 1이라고 예측한 거.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161개 맞췄고 282개 맞춘 거랍니다. 이게 정확도. 이게 정확도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아시겠죠? 얘네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아시겠죠? 컨퓨전 매트릭스를 딱 보면 여러분들
정확도 여기서 계산돼요. 정확도는 뭐예요? 전체 샘플 중에서 양성과 음성을 양성과 음성을 단순 종양 양성과 음성을 정확히 분류한 비율이잖아요. 그죠? 맞는 건 맞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틀린 건 틀렸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이 정확도란 말이에요. 그럼 맞춘 게 161개 맞췄고 그 다음에 282개를 맞췄어요. 이게 맞춘 거. 정확히 분류한 게 이거예요. 실제로 암인 녀석을 암이라고 예측한 게 161개. 실제로 암이 아닌 것을 암이 아니라고 예측한 게 282개. 전체 샘플은 다 더해야죠. 161개 더하기 9개 더하기 3 더하기 282. 정확도 얼마? 97.3%란 얘기예요. 반올림에서 97.4%. 97.4%. 물론 계산 공식 몰라도 함수에다 넣으면 나와요. 그죠? accuracy score 실제값, 예측값 주면 되잖아요. 실제값은 y train. 그 다음에 예측값은 train, predict.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숫자 하나로 틀리면 안 돼요. 같은 값이. 자, 이게 정확도. 컨퓨전 매트릭스에서 컨퓨전 매트릭스는 요렇게 그리는데 실제값, 예측값, 여기 양성, 음성, 음성, 여기 용어들이 있었죠. 예측이 포지티브인데 맞았다 틀렸다. 네, 그래서 TP. 자, 예측이 네거티브인데 맞았다 틀렸다. 틀렸으니까 false. 그 다음에 예측이 포지티브죠. 맞았다 틀렸다. 틀렸으니까 false. 그 다음에 예측이 네거티브인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으니까 true. 그래서 true 포지티브, false 네거티브, false 포지티브, true 네거티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양성, 그 다음에 가짜 음성, 그 다음에 가짜 양성, 진짜 음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딱 요거랑 똑같죠. 그죠? 자, 정확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다? TP 더하기 TN. 포지티브를 포지티브라고 true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라고 true로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 그럼 분모는 전체 샘플 개수. TP 더하기 FN 더하기 FP 더하기 TN. 이게 정확도인 거예요. 이게 정확도. 그래서 이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면 정확도가 바로 계산이 되셔야 돼요. 양성 샘플 몇 개냐? 딱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어보면 170개라고 여러분들 답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음성 샘플 몇 개냐? 그러면 285개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돼. 170, 285. 그러면 455개군요. 455개. 되셨습니까? 뭐 이 공식이 어려운 공식 아니에요. 어려운 공식이 아니고 그냥 딱 요렇게 이진 분류에서는 요 네 가지 말고는 없잖아요. 실제 값을 암을 암이라고 예측한 것과 암을 암이 아니라고 예측한 거.
그 다음에 종양을 암이라고 잘못 예측한 거랑 종양을 종양이라고 잘 예측한 거. 이 네 가지 말고 다른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 네 가지 말고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용어들이에요. 앞에 T하고 F는 true, false. 그 다음에 뒤쪽에 P, N은 예측이 양성이면 P, 포지티브. 예측이 음성이면 N, 네거티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TPFN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정확도고요. 쉬는 시간이 됐네요. 잠깐 쉬었다가 정밀도, 재현율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중요한 개념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죠?